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5시 30분 여러분을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요즘 장외 주식 시장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만 소외될 수 없거든요. 장외 주식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시죠. 소영주 소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영주입니다. 젊을수록 장외 주식, 돈이 적을수록 장외 주식. 오늘 또 부자 되기 위해서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부자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장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워졌으면 소장님, 서울거래소의 거래 시간이 연장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장외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서울거래소 신한금융투자 계좌가 있는 분들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 연장됐습니다. 올데이시죠. 하루 종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코넥스도 애탁금이 그동안 3천만 원이 있어야만 반드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 애탁금도 오늘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장외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연장 부분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대여급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LG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예심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통과했겠죠. 예. 가장 유명한 기업 그쵸. 아니겠습니까? 역시 대여주 중에 대여주. 내년 상반기에 아마 1분기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2년도에 가장 큰 대여주로서 또다시 공모주 시장의 흥행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상장 관련해서 내년 초 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들끓게 될지 지금부터 미리 저희 추이 지켜볼게요. 자, 그리고 한 주간에 또 뜨거웠던 게 있었다면 바로 빗썸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거래소나 코스닥에서도 빗썸 보유 지분만 있다 하면 관련주가 요동을 쳤거든요. 자, 빗썸 코리아의 기업 가치가 3조를 넘본다고요? 대단합니다. 예. 이 빗썸 코리아가 전주 대비해서 거의 한 13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을 육박했습니다. 이 가상자산의 2위 업체죠. 이 빗썸 코리아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빗썸이 드디어 시장에서 70만 원대 고지로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죽지세 빗썸 코리아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또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계속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저희와 함께 방송 누누이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루닛입니다. 시총 1조를 돌파, 장외 가격은 10만 원을 또 넘어섰네요. 돌파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루닛 역시 좋은 기업은 가격으로서 답을 줍니다. 기다린다. 이 장외 주식은 기다리면 답이 있다. 그리고 충분히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의 최강자 루닛의 시장은 이제 출발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7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프리 IPO에. 내년에 1년 낙을 걸 정도면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은 어느 정도인가 감히 짐작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기업들은 시세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에 어떤 시세 움직임 보였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장님, LG CNS부터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현대 ENG, 현대 엔지니어링을 제외했습니다. 이미 이제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고 충분히 이익을 실현했다 보기 때문에 LG CNS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LG CNS 아마 내년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주식이 10만 원에서 올 초 지금 현재 7만 6천 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SI 업체 국내 장외에서 1위 업체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만 6천 원, 전주 대비 한 1,000원 정도 상승했고요. 루닛 역시 4,000원, 10만 4천 원까지 치고 왔습니다. 루닛이 심사를 청구했고 조만간에 심사 당연히 승인 나겠죠. 루닛이 현재 기술적 특례 상장으로 인해서 A+ 가장 높은 등급으로서 기술 특례를 통과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 통과는 당연하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아마 내년 1월 달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나무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이 지금 현재 7천만 원 웃돌고 있고 특히 이더리움이 5,58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열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상자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두나무, 빗성코리아, 쌍끌이로 지금 주식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빗성코리아가 예. 두나무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러면서 주식이 더더욱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13만 원 한 주 올라서 73만 원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프렌드 역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스톤브로치 캐피탈이 어떤 형태로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수 주체가 상장으로 바로 간다면 예? 이 주식은 다시 2만 원대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밀린다면 반드시 공격적으로 바디프렌드를 공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라티스 저는 이 가격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16,800원 너무 좋은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큐라티스가 전년도에 심사를 철회할 당시에 2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큐라티스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거대한 계약까지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심사청구가 큐라티스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3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16,800원의 가격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바 리퍼블리카 전주에 16만 원 같은 주식이 3만 원 물렸습니다. 14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장에서 주식을 구입한 사람들이 일부 이익 실현을 하면서 14만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비바 리퍼블리카 어느 회사입니까?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보험으로 이루어지는 MZ 세대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주식이기 때문에 늘 관심 있는 종목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놀자 변동 없이 10만 원을 지켰습니다. K뱅크가 16,800원. 실은 K뱅크가 소강 상태에서 2주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뱅킹 시장, 특히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K뱅크 주식은 기본적으로 2년 후에 상장이 되면 시간을 두고 공격해도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야나도 변동 없이 100만 원에 멈췄습니다. 야나도가 조만간에 액분과 함께 통일주권이 발행된다면 이 주식도 내년 2022년도에 충분히 상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아산 역시 남북관계 관련주입니다. 남북경협주로서 지금 요즘 남북간의 관계가 좀 냉랭합니다. 네. 특별한 대화도 없으면서 2만 원 선에서 다시 18,45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현대아산은 그 옛날 싱가포르에서 그 옛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 8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현대아산은 또다시 8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늘 관심 있는 종목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현대 액면가가 5천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8,450원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 레오 상장을 철회했지만 가격은 밀리지 않습니다. 17,400원 넷마블 레오가 다시 재상장에 진입했을 때 25,000원에서 3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늘 관심 종목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실히 여러분 시세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 상장에 대한 이슈,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등락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보여졌던 한 주였습니다.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 주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빗썸과 루닛이 네, 그렇습니다. 정말 최고의 플레이어였네요. 상장을 청구한 누닛의 상승세 정말 네. 눈에 띄죠.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2업체 빗썸이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아마 비덴트가 빗썸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아마 비덴트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네. 볼 정도로 급격하게 빗썸이 상승하는 한 주를 보였습니다. 예, 이처럼 어떤 특정한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여타 관련주들은 소강 상태를 보인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또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과 함께 시장의 기회를 계속해서 잘 찾아가는 업종에 있어서는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과 함께 좋은 기업, 좋은 자리 계속해서 찾아가 보자고요. 자, 그럼 저희 잠시 정리하고요. 여러분이 장외 주식에 있어서 궁금했던 점 지금부터 하나씩 Q&A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궁금한 점도 다 괜찮습니다. 저희 쪽으로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팅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함께 질문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볼게요. 자, 요즘 장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장외 주식 시장을 투자하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금융투자가 미국 장외 주식 OTC 시장의 실거래 플랫폼을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했는데 과연 미국 장외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주식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럽 주식 중에서 에르메스, 루이비통, 아디다스, 포르쉐, 롤스로이스 이런 종목들을 바로 이 미국에 있는 OTC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럽 주식이 국내에서는 지금 온라인 거래가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미국의 OTC 시장, 즉 장외 주식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유럽 주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루비통이라든가 에르메스 이런 종목들을 미국의 OTC 시장, 네. 하나금투의 계좌를 이용해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MZ 세대들이 요즘 정말로 장외 주식을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들에게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장외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면서 증권사들도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해외 장외 주식 시장을 오픈했습니다.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 포르쉐, 루비통 또는 에르메스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쵸.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 쪽에 있어서의 핫한 기업들에 거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종목들이 미국 OTC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구나 하나씩 알아볼 수 있었던 기회였네요.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니까요. 지난주 증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성장한 장외 주식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으셨다라고 합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장외 주식 가격이 비싸진 게 아니냐. 맞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각이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히 네. 20대, 30대가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외 주식 가격이 4년 전에 비해서 또는 3년 전에 비해서 현재 가격은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장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외 주식을 공략할 때는 단기적 투자 기법이 아니라 2년, 3년 전에 장기적 투자 기법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공모주 2, 3개월 안에 상장되는 종목은 이미 다 익은 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초창기 2년, 3년 전에 시장에 진입한 장외 주식을 선택해야만이 비싼 가격이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구입한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새로운 시각으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또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질문 남겨주셨네요. 한 가지 더 열어보죠. 장외 주식으로 구매한 주식을 장외 주식 시장에서 판매할 때 양도세 따라 붙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소장님. 예,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예. 그렇죠. 상장 전에 우리가 장외에서 구입해서 이익이 됐을 때 상장 전에 장외에서 매각한다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 거래 시에는 반드시 양도세 증빙 서류인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증권부에서 비상장을 거래할 때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통일주권은 거래이기 때문에 증권 거래 내역으로서 신고하면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고 장외에서 상장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가져야만이 양도세를 부과할 때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외 주식에서 구입한 주식을 상장해서 판매를 하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상장 이후에는 부과되지 않고 시장 내에서는 부과가 된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상장됐을 때 뭐 공모가라든지 등등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여러분 살펴보시면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질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 거래소 코스닥은 상한가, 하한가가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0%라는 장외 주식에도 그 가격 제한 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 없습니다. 우리가 빗썸 코리아가 예. 어떻게 보면 2개월 전에 20만 원, 3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70만 원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루 사이에 100% 또는 하루 사이에 100%가 하락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장외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고 리스크가 크다. 반대로 그만큼 가격의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장외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가격 제한 폭이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체크해 볼게요.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볼까요? 요즘 2030 세대, 우리 소장님과 함께 MZ 세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 장외 주식에 열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장외 주식에 열광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맞습니다. 예? 앞서 말한 대로 미국 또는 일본은 이미 장외 시장의 한 축을 어떻게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장외 주식 시장, 특히 MZ 20대, 30대들에게 2020년을 기점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KOTC 거래량 자체가 연초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걸 보더라도 이 장외 주식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유입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가 이 시장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왜 20대, 30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장외 주식에 열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장 사다리라고 합니다. 열심히 저축을 해서 살아가면 예전에는 집도 살 수 있었습니다. 또는 친구들이 오더라도 마음껏 소주 한 잔도 사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로 이 서울의 집값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맞아요. 한숨만 나오고 20대, 30대들이 정말 나는 이러다가 언제 집을 살 수 있나. 그리고 착실히 저축한 친구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 부동산을 구입한 애들이 더 잘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벼락거지는 되기 싫다. 이러면서 모든 20대, 30대들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서 바로 이 장외 주식을 대안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나 가장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부자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저축이 아니라 새로운 재테크 수단인 장외 주식 시장에서 공부만 한다면 거래소 코스닥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 이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자, 왜 열광을 하는가?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분명히 필요성이 시장에서도 부각받기 때문이겠죠.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관심, 장외 주식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거나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마구마구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해결 도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상 자산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는 가상자산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논할 때는 지났습니다. 이미 너무 우리의 생활 속에 근접하게 들어온 가상자산. IT 투톱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라고 한다면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두나무와 빗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이슈도 그렇죠. 많고 해서 오늘 소장님과 굉장히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이런 그동안의 장외 주식 시장이 리스크가 많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이 장외 주식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그 리스크가 많은 시장을 바로 가상자산에 내준 기분입니다.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작의 역사를 찾아가다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의 창세기를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이 창세기는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이게 사카모토라는 어떻게 보면 일본 이 가상의 인물입니다.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상자산이 과연 유통이 될 것인가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 앞에서 벽이 막히면 이 가상자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탈중앙화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화폐로서의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로서 시장에 점점점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이 현재 업비트와 빗썸 양대 거래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양대 거래소들이 지금 코인베이스,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면서 네. 국내 투나무도 상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2020년도에 맞아요. 불었습니다. 증폭됐죠. 그렇죠. 2020년대 투나무는 재빠르게 국내 상장이 아니라 해외 상장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네. 열어놓은 상태고 현재 2021년이 되면서 두나무의 수익률이 하나씩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엄청 조단입니다. 조단위. 조단위의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나무가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예. 100원짜리 주식이 현재 시장에서 52만 원. 시가총으로 봤을 때 보면 우리가 보면 시총을 보면 거의 19조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4,467만 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이 액면가 100원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빗썸이 현재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비덴트가 요즘 빗썸을 노리고 있습니다. 비덴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덴트가 이 빗썸을 인수한다면 시장은 영향은 더 커지겠죠. 우리가 업비트와 빗썸의 거리는 상당히 그동안 좀 멀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1등과 2등이 거의 어떻게 보면 80%대 10%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요즘은 빗썸이 29%, 27, 8%까지 쫓아가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그 뜻은 빗썸이 그동안 소외되고 있던 시장의 가치가 허가를 득하면서 급격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면서 두나무와 빗썸을 요즘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앞서 내가 이 도표를 만들었지만 두나무와 빗썸의 주식수를 본다면 주식수 차이 자체에서도 이렇게 차이 3,400만 주와 420만 주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네. 이 뜻은 간단하게 뭐냐면 액면가 기준으로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근데 빗썸 액면가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빗썸이 많다 하더라도 이미 발행 주식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두나무가 현재가가 54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두나무가 18조 7,200억. 예. 그다음에 빗썸이 우리가 현재 가격 70만 원을 본다 하더라도 2조 9,600억뿐이 안 됩니다. 상당히 낮죠. 네. 최소한 5조 이상은 가 있어야만이 적당하겠죠. 5조에서 6조는 충분히 가줄 수 있는 게 빗썸 코리아. 현재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들이 분기마다 내고 있는 영업 순이익을 봤을 때 이 현재 2조 9,600억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주식은 100%, 100만 원 이상 가볍게 넘어가겠죠. 왜? 두나무가 액면가 100원짜리가 현재 54만 원인데 네. 액면가 5,000원짜리가 70만 원이라면 액분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은 500원짜리 본다면 얼마죠? 7만 원뿐이 안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7만 원뿐이 가지 않고 이것을 100원짜리 나누면 더 낫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 그렇죠. 두나무와 빗썸을 비교할 때 야, 빗썸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는 상태. 그동안에 제도권에서 과연 허가를 득하는가 못하는가에 고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허가를 통과했죠. 득하면서 빗썸이 그동안 감춰져 있던 순이익들이 이제 하나둘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빗썸 또한 공격적으로 상장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빗썸의 리스크가 오너 리스크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너 리스크라는 것은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면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빗썸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둘씩 빚을 바라면서 시장이 다시금 가상자산 시장이 두나무와 빗썸 양대 산맥으로 이어지고 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그래서 더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이 또 펼쳐지게 될까요? 저희와 함께 발빠르게 해당 소식들은 전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장외 주식 분석은 역시 우리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하는 목요일 5시 30분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소장님, 우리 시청자분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한마디만 해주실까요? 여러분들 장애 주식은 사랑입니다.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와, 장외 주식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랑 충전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5시 30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